차기범 장례식 상주 자리에 선 사람이 며느리이자 숨겨진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쪽은 누가 될까요? 진태석 회장은 정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앞 복도, 검은 상복에 하얗게 질린 얼굴, 그런데도 고집스러운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은 딸. 이 아이가 차기범의 딸이면서 지금은 자기 아들의 아내이고 한혜라의 숨겨진 친딸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었는데요. 저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정원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는데요. 목소리는 최대한 평정심을 지키려고 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진태석은 그 미세한 떨림을 보면서도 일부러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상주 자리 계속 지키고 싶나 보구나.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요. 딸이 지키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정원이 딸이라는 단어를 또렷하게 강조해서 말했을 때 진태석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차기범의 딸이면서 건양가 며느리인 이중의 자리. 어느 쪽으로도 쉽게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는데요. 문제 크지.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건양도 한혜라도 너도 다치게 돼. 그걸 감수하고 싶다는 말이냐. 저 하나만 다치면 되는 거라면요. 감수할 생각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랬잖아요. 누가 다쳐야 된다고 할 땐 꼭 저희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제 친아버지까지요. 정원 입에서 제 친아버지란 말이 나오는 순간 묵직한 침묵이 둘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진태석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최대한 감정을 누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상주로 서겠다고 이렇게 난리까지 피우는 거냐. 내 아버지 살인 누명, 억울하게 살다 간 거 다 이해한다. 하지만 이건 장례식이다. 내 감정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룹 이미지 지키는 자리이기도 해. 그룹 이미지요. 제 앞에서 그런 말 하실 자격 있으세요? 정원이 낮게 웃으면서 되물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단 비웃음에 가까웠는데요. 살인자 딸이라고 낙인 찍혔던 저를 아무렇지 않게 며느리로 들인 건 그룹을 위해서였죠. 주영채 이름이 필요했으니까요. 제가 차기범의 딸이라는 건 그때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그때도 얼마 전에 알았다고 하실 건가요? 그건. 진태석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변명할 거리가 점점 줄어든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공난숙이 귓속말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선택을 해야 돼요. 회장님, 며느리를 지키든지 그룹을 지키든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 언론은 분명 파고든다. 건양가 며느리가 왜 거기 서 있냐, 왜 전 남편 장례식의 딸처럼 서 있냐, 질문 쏟아지겠지. 그럼 숨겨왔던 관계 다 들춰진다. 한혜라도 너도 세훈이도 견딜 수 있겠냐. 전 이미 못 견딜 만큼 다 겪었거든요. 저한테만큼은 솔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주로 서는 게 회장님께 진짜 두려운 이유, 그룹 이미지 때문인지 아니면요. 정원이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님이 제 엄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무서운 건지요. 공기를 가르는 듯한 긴 침묵이 흘렀고 진태석은 결국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이 아이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마다 자신이 만들어 온 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거울로 들이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호적 바꿀 생각은 없다. 내가 무슨 딸이고 누가 내 친아버지고 그런 건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상주로 서는 것만큼은 지금은 안 된다. 아직은 아니다. 언제까지 아직이에요? 제가 30이 넘어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 아버지가 무덤에서 두 번째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가요? 정원이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진태석은 순간적으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얼굴엔 오랜 시간 쌓인 피로와 후회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는데요. 정원아, 내가 상주를 서고 싶다면 최소한 약속 하나만 해라. 여기서 끝내겠다고. 이 장례식장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터뜨리지 않겠다고. 전요, 아버지 보내드리고 나서 시작하려고요. 끝내는 게 아니라. 정원은 손목을 빼내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진태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어른들이 던져준 시나리오 위에서만 움직일 생각이 없다는 거요. 장례식장 안으로 돌아온 정원을 보자 세훈의 눈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세훈은 정원 얼굴만 봐도 지금 대화가 어떻게 끝났는지 대충 짐작이 갔는데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도 오늘은요. 끝까지 버티고 싶어요. 정원이 그렇게 말하자 세훈은 한 걸음 물러서지 않고 곁에 섰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둘을 꿰뚫고 지나갔지만 그 순간만큼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럼 나도 오늘은 남편으로 끝까지 옆에 있을게. 후계자 말고 회장 아들 말고. 정원이 아주 잠깐 세훈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배신감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훈이 자기 편이라는 게 느껴졌는데요. 입관식이 시작되고 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기범의 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는데요. 흑백으로 인화된 그 사진 속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억울함인지 포기인지 아니면 딸을 향한 미련인지 정원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예요. 차정원. 아니 수아. 가슴 깊이 눌러두었던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자 주변이 순간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지만 다들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요. 끝까지 도망 안 갈게요. 장례식장에서도 건양에서도 엄마한테서도요. 아빠가 못 풀었던 거 제가 풀어볼게요. 살인자라는 이름 여기서 끝내게 해드릴게요. 정원이 그렇게 속삭이듯 말했을 때 조미양이 뒤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드러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어떤 폭풍을 맞게 될지 알면서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체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례식장 밖 한 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거래가 오가고 있었는데요. 마상기 기자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조용히 화면을 훑고 있었습니다. 상주 자리에 선 정원과 곁에 서 있는 세훈의 모습이 짧게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안진아가 메모리 카드는 빼앗아 갔지만 촬영 직후 자동 업로드해 두었던 클라우드에는 여전히 원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에 먼저 던져야 맛이 날까? 마상기는 혼잣말을 하다가 화면 속 정원의 눈빛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흔들려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눈. 뉴스 소재로만 보기에는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눈빛이었는데요.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안진아였습니다. 기자님, 우리 서로 피곤한 일은 만들지 말죠. 회장님도 원하시고요. 대신 더 좋은 건 드릴 수 있어요. 마상기는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공난숙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 거라는 예감이 틀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쉽게 손을 잡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건양가 스캔들은 단순한 연예 기사보다 훨씬 더 큰 판이었고 그 안에는 차기범 살인 사건, 한혜라의 출생 비밀, 공난숙의 비자금 의혹까지 얽혀 있다는 냄새가 났는데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누가 더 비싸게 사주나 한번 볼까요? 마상기는 메시지를 지우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누군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안진아는 전화기를 꽉 쥔 채 공난숙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편 주하늘은 장례식장을 나와 구실장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구실장은 평소와 달리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는데요. 장례식 내내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티가 났습니다. 구실장님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죠? 그날 사고 동영상 어떻게 된 건지 이제는 좀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서요. 하늘의 말에 구실장은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이미 하늘이 비상 연락망을 통해 119 신고 기록과 갤러리 주변 CCTV 상태까지 하나씩 확인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요, 그냥 찍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날 갤러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미는지, 누가 도망쳤는지 저는 자세히 본 적도 없고요. 근데요, 이상하더라고요. 계단 쪽 CCTV 2대가 동시에 고장나 있었던 게. 그리고요, 그날 그 시간대 구급차 출동 기록이 없었다는 것도요. 누가 119에 전화를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하늘이 일부러 그렇게 말했을 때 구 실장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그 미세한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119 했습니다. 전화. 구 실장이 거의 내뱉듯 말하자 하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요? 누가 했는데요? 한 부회장님이요. 한혜라 부회장님이 했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진 후에요. 바로 휴대폰 꺼내서 누르셨고요. 저는 그것까지 다 찍었고요. 하늘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원이 본 동영상에는 그 장면이 없었습니다. 계단에서 밀리는 장면까지만 잘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왜 그 부분은 빠졌어요? 왜 계단 위에서 밀리는 장면까지만 정원 씨한테 간 거예요? 구 실장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말할수록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동시에 더 이상 숨기고만 있을 수 없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 앞부분만 보내라고 해서요. 영채 아가씨가 하도 졸라서, 그리고 회장님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계단에서 미는 것까지만 잘라서 보냈고요. 그 뒤에 한 부회장님이 내려와서 상태 확인하고 119 누르는 건 누구도 못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회장님이라면 공난숙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이 짚어묻자 구 실장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스쳤는데요. 하늘은 일부러 더 이상 캐묻지 않고 화제를 돌리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방금 들은 한마디를 깊게 새기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미는 장면, 그 뒤에 내려와서 상태를 확인하고 119를 누른 한혜라. 정원이 보고 믿고 있는 건 앞부분뿐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만약 그대로 드러난다면 가장 먼저 부서질 사람은 누구일지 하늘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한혜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키를 꼭 쥐고 있다가 갑자기 힘이 빠진 듯 책상 위에 탁 떨어뜨렸는데요. 방금 전 진태석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원이가 상주로 서겠다고 버틴다고? 버틴다기보단요, 자기 할 일을 하겠다고 하네요. 당신이 만든 딸이잖아요. 고집은 참 똑 닮았어요. 진태석이 던졌던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집이 닮았다는 말. 엄마라는 단어보다도 더 깊게 들어오는 표현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2번이나 아버지를 잃었다고 생각하겠죠. 그 애는 한혜라는 알았습니다. 정원이 계단 사고 영상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미움받는 쪽이 편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었지만 입을 열면 열수록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세훈이 들어왔습니다. 세훈은 한혜라 앞에 서서 예의를 지키려 애쓰면서도 눈빛만큼은 한층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정원과 깔끔하게 정리하라고요. 주영채 이름만 유지하면 된다고요.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어머니 생각부터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 정원 씨 어떻게 하라고 하실 겁니까? 한혜라는 잠시 세훈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아들인 동시에 언젠가 건양그룹을 이끌 후계자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사랑과 선택은 늘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후계자 자리를 지키길 바란다. 그 자리가 내 삶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키웠으니까. 그러면 정원 씨는요? 어머니 딸이기도 하고 제 아내이기도 한데요. 그 애는 살아남을 힘이 있는 애야. 내가 없어도 버티겠지. 하지만 그룹은 내가 빠지면 버티기 어렵다. 세훈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따라주지 않아서였는데요. 정원과 약속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가장 미안한 사람 세훈 씨일 거예요. 그 말이 지금은 오히려 그를 더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혼하더라도요. 정원 씨를 완전히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저 아이를 버리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 내가 옆에 서 있는 순간마다 더 많은 칼이 그 애를 향할 거야. 한혜라의 말은 잔인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 묘한 보호 본능이 섞여 있다는 걸 세훈은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었습니다. 차마. 장례식 마지막 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빈소에는 정원과 세훈 그리고 몇몇 가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함을 치며 또다시 상주 자리를 두고 시비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하늘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입니다. 누가 상주로 써든 고인 앞에서 이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늘의 단호한 목소리에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았는데요. 정원은 하늘 쪽을 돌아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로 길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충분히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원아.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들었거든. 내가 보고 있는 그 계단 사고 영상 말이야.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 정원의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조금 멈추는 것 같았는데요. 무슨 소리야? 그 영상 때문에 제가 아빠도 엄마도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상 앞부분만 잘려서 너한테 온 거야. 뒷부분에는 한혜라 부회장님이 내려와서 상태 확인하고 119 누르는 장면이 있대. 그걸 누가 숨겼는지, 왜 숨겼는지 나는 이제부터 그걸 밝히려고 해. 정원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119요. 응. 그래서 너한테 하나만 부탁하려고. 계단에서 밀리는 장면만 보고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완전히 죽이진 말아줘.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원본 찾아올게. 하늘의 말은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정원은 눈을 감았다 뜨면서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한혜라를 향한 증오와 말하지 못한 그리움이 뒤엉켜 있었는데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차기범의 관이 천천히 운구될 때 정원은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빠, 제 인생 망쳐놓은 사람들, 제가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 그게 진짜 아빠 딸이 할 일이니까요. 며칠 후 진태석은 세훈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류 몇 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다. 서명해라. 겉으로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발표하겠다. 내 이미지 최대한 지켜줄 거다. 정원 씨가 동의하면요. 동의하게 만들어. 그게 내 역할이다. 내가 결혼하자고 한 거잖아. 그럼 정리할 때도 너 책임지고 정리해. 세훈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원 씨 아버지가 하늘이 아버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복역했던 거, 그거 진짜라고 믿으세요? 아니면요, 그때도 누군가를 대신 세웠다고 의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태석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묻어두었던 사건의 그림자가 다시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뭐가 중요한지 알겠냐? 이미 죽은 사람이고 이미 끝난 사건이다. 건드리지 마라. 아버지한테 끝났다고 해서요. 저한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정원 씨 인생은요. 아직 한 번도 시작해 본 적도 없어요. 누명 쓰인 아버지 딸로 살다가 이제는 한혜라 부회장님 딸로 욕먹고 있으니까요. 세훈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잠시 멈춰서서 속으로 결심을 다졌는데요. 정원에게 이혼을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정원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판일 거라는 걸 세훈 자신만 알고 있었고 시청자만 눈치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훈은 정원을 만나기 위해 조용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정원은 아직 장례식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얼굴이었는데요. 세훈은 손에 쥔 서류를 꽉 잡았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정원 씨,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정원이 그 서류를 내려다보는 순간 또 한 번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잃은 딸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맞게 되는 파도였는데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서류가 단순한 이별장이 될지 아니면 건양가와 공난숙, 한혜라를 향한 반격의 시작이 될지요.
그리고 그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것도요.